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약 28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해서 저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거액의 포상금도 아니고요. 현대차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게 자꾸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잘못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내부 고발, 아니 공익 제보가 가능했던 진짜 이유, 현대차를 향한 여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마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을 아실 겁니다.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죠. 이분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고발자, 또 하나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제보를 했고,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약 280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이 당시 현대차가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지난 2016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게 됩니다. 김 전 부장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엔진이 얼어붙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100만 대 이상 차량의 리콜 대응을 늦게 했고, 이 제보를 토대로 대규모 리콜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타2 장착 차량이 리콜과 관련해서 득장 대응을 했고, 중요한 정보를 도로교통안전국에도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 전 부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법에 따라 과징금의 30%인 약 28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고, 이 소식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겁니다. 소식이 전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사태의 본질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광호 전 부장이 포상금을 노리고 미국에 제보했다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대차를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일단 김광호 전 부장이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일반적이죠. 당시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보상금 제도가 없었다면 공익신고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올해로 공익신고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나 보상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현대차를 향한 잘못된 비판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련 법을 만들어서 기업한테 압박을 주고, 이 압박을 느낀 기업이 소비자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김 전 부장이 미국에 제보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관련 법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김 전 부장은 실제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익신고를 결심할 당시에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도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기업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싸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법률 자문비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비, 그리고 나중에 법률 싸움에서 이겼을 때는 성공 보수까지 챙겨줘야 하잖아요. 이 성공 보수와 변호사비 같은 것들은 사건의 크기,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크기 등으로 결정됩니다. 현대차와 싸운다는 건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과 싸우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보상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김 전 부장도 미국에 고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자동차 안전 내부 고발 보호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16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광호 전 부장이 관련 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된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핵심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현대차를 비효율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에 제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커뮤니티 같은 데에 가서 댓글로 화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소비자들이 해야 할 건 관련 법을 위한 싸움, 그리고 불면등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뭔가요? 이윤 추구죠. 모든 걸 이윤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이런 리콜과 결함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사, 모든 기업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사례들을 볼까요? 연료탱크 결함으로 폭발사고 위험성이 제기됐던 포드 사태, 토요타 급발진 사태, 그리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까지 모두 다 소비자들을 움직이고 제조사들한테는 큰 타격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은폐해왔다가 법을 기준으로 내린 판결로 엄청난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1970년대 당시 미국 법원은 포드 핀토 폭발 사고로 숨진 유족에게 약 1300억 원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키오 토요타 사장을 눈물 흘리게 만든 토요타 급발진 사고도 몇 년 동안 카펫 결함이다 뭐다 하면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미국 법원이 관련 차주들한테 약 1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폭스바겐도 디젤 게이트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11조 3,800억 원을 배상하도록 미국 법원이 판결을 했고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모두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이고 기업한테 큰 타격이 갈 만한 배상금이잖아요. 이번 현대차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호 전 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공익 제보를 했고 미국 정부가 과징금 960억 원을 때려버립니다. 이 중에 약 30% 정도를 김광호 전 부장에게 배상하도록 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그 법을 근거로 내린 판결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정도로 커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제보해서 얻어낸 건 뭔가요? 동정? 공감? 그보다 더 큰 건 유튜버들의 수익 아닐까요? 물론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할 건 소비자들의 권리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차를 탈 권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조치를 받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세상에 알릴 권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미국에서는 저렇게 크게 배상해주고 한국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이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뭔가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법의 테두리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불안감 없이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리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싸운 것만큼 가치가 있어야죠. 가끔 불매운동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 불매운동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국산차 점유율 90%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고 현대차가 국내에 쌓아놓은 인프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불매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제를 중립적으로 본다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내보내드린 요소수 관련 사태 정리도 그렇고 반도체 공급 문제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도 그렇고 우리는 중립적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만큼은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생각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풀고 있는 겁니다. 유튜버들을 위한 일보단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권리 행사가 부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김광호 전 부장이 내부 고발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 권리 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유튜브 제보나 댓글 달기보다는 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공론화와 현실적인 움직임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조회수만 많다고 해서 모든 게 공론화되는 것은 아니다. 포드 연료탱크 폭발 사태, 토요타 급발진 사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 그리고 현대차의 세타2 엔진 사태 모두 미국의 관련 법과 법원 판결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 제정에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여론이 아니라 현대차가 그랬다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보도가 잘못됐겠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지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이미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 공익 제보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